설악산의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에서도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서울 도심공원에서는 단풍보다 먼저 찾아온 억새 축제가 한창입니다. 은평구가 청년식당의 주인을 찾습니다. 청년식당은 은평구가 요식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점포로서 입점한 청년에게는 보증금 등을 지원합니다. 최근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화두가 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설악산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에서도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네, 서울 도심공원에서는 단풍보다 먼저 찾아온 억새 축제가 한창인데요. 손성혜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심 한가운데 광활한 억새밭이 펼쳐졌습니다. 쾌청한 하늘은 바다가 되고 억새는 파도가 돼 은빛 물결을 일으킵니다. 시민들은 가을에 풍덩 빠졌습니다. 지방에 큰 억새 산에 간 것처럼 이렇게 누리니까 너무 좋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은빛으로 막 쫙 펼쳐지니까 이런 장관이 있나 하고서는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춤을 추는 억새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그 세월 따라서 계절을 느끼는 행복감이 큰 것 같아요. 시민들은 가을 정취에 취한 듯 억새 따라 걷고 그림 같은 풍경을 사진에 담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억새밭을 보고 있자니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한번 둘러보니까 아주 좋구만요. 옛날 고향 생각나죠. 어릴 때 고향이 이런 데서 자랐잖아요. 북한산 한옥마을에도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름드리 느티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단풍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지난 17일 북한산에서도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9월달 기온과 습도에 따라 그 단풍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는 강수량이 충분했고 오히려 비가 너무 많이 올 정도였기 때문에 단풍의 색깔은 비교적 좋은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는 시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일렁이는 은빛 억새에 울긋불긋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청년식당에 입점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청년식당은 은평구가 요식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마련한 창업 점포인데요. 입점한 청년에게는 보증금 전액, 12개월간 임차료의 50%,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입점을 원하는 청년은 다음 달 3일까지 은평구청 사회적 경제과 청년 지원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김포시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아닌 서울시로 편입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않았다며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인데요.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화두가 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김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포시가 경기 북부가 아닌 지금 서울시로 편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는데요. 김포시가 경기 남도도 경기 북도도 아닌 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먼저 지리적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리적으로 경기 남부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기 북부로 편입하기에는 시민들의 괴리감이 크다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김포시는 서울의 강서구, 양천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김포공항도 많은 사람들이 김포시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정구역상 보시는 것처럼 강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같은 경기도인 고양시는 인근에 위치해 있지만 한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권은 서울과 더 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는 1962년까지 행정구역상 김포군에 속해 있었지만 1963년부터 서울시로 편입됐습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김포시는 서울시의 자치구로 편입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서울시와 2차례 정도 협의를 해왔고 공감도 얻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김포시로부터 편입과 관련해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편입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자치단체별로 현재 쓰레기 처리가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는데요. 김포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서해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력 산업인 한강 르네상스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중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고 서울과 인접한 의정부시와 구리시 등 서울시 편입을 추진해왔던 사례가 있었는데 실패로 끝났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드러내놓고 편입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김포시도 적극적이고 서울시도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이라는 지금 입장인 건데요. 하지만 이 편입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하다고 들었거든요.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군이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된 사례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곳과 김포시와는 일단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군의 경우에는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경북도의회와 대구시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광역 자치단체 간 갈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글쎄요 경기도의회로서는 이렇다 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의회가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광역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가 필요한데요. 주민투표 같은 경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현재 잘 알려졌지만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경기도 전체로 할 경우에는 600원 가량이 들고요. 네. 경기 북부만 진행해도 200억 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보다는 지방의회 의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경기도 의회가 반대하면 법률 제정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우선돼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허들이 있는 셈이죠. 김포시는 경기 북도 특별법 심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때 서울시로 편입시키는 특별 법안을 준비하고 이때 병합 심사를 요구하는 계획인데 여야 지역구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사실 얽혀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기도 의회와 서울시 의회가 합의를 한다고 해도 법률 제정 과정이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인 셈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입장이 결말이 어떻게 날지가 궁금해지네요. 관련 소식은 더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도록 하시죠. 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청년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마련했습니다. 2023 은평 유스체전이 다음 달 11일 진관동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리는데요. 은평 유스체전은 컬러 체인지, 빅 발리볼 피구, 미션 이어달리기 등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인원은 200명으로 이번 달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은평 유스체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달 양천구에서 창업 특강이 열립니다. 양천구는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 알볼로의 이재욱 대표를 초청해 CEO 창업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 해누리타운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 100명을 대상으로 창업 성공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강 진행자인 이재욱 대표는 지난 2005년 목동 1호점에서 시작해 현재는 전국 3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피자 프랜차이즈로 키워냈습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은평구 어르신 민속 장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은평 어르신 민속 장기대회가 지난 18일 불광천 어르신 쉼터 은평 춘당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65세 이상 은평 주민 92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저출산과 청년 인구 유출 등 각종 문제로 인해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역의 현실은 냉혹한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한편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역들도 많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케이블 TV가 가져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저출산 등 인구 유출 문제 또한 심각해지면서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사회 전반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반이 되는 본부대가 흔들리는 가운데 지역 방송과 지역 채널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시군구의 약 40% 이게 지역입니다. 지역들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인구 유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 활력이 기저하되고 있고 이 수도권과의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순 배재대 교수는 케이블 TV만 할 수 있는 정책성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역 방송이야말로 가장 일선에서 도울 수 있다는 것. 지역과 지역 방송 모두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있습니다. 지역과 지역 방송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과 접근만 조금씩 달랐을 뿐 법 제정을 통한 규제 완화에 대해선 모두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지만 규제들이 많이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하려고 해도 못하고 하려면 또 돈을 드는데 지역생활을 요구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가운데 그냥 흘러왔다라는 생각은. 국내에서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닌 해외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협회에선 이미 일본 케이블 TV 방송 연맹과 협약을 맺고 커머스 등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지역 채널을 활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즉 지역 문제를 지역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에서 외부로 진출하고 외부에서 답을 갖다가 얻는 방식을 갖다 저희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위한 케이블 TV의 역할을 살펴본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은평구에서는 김장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봉투에 담아버려야 하지만 쓰레기의 부피가 커 2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단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만 가능하며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경우 김장 쓰레기임을 표시해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가 가족 스케이팅 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7세 이상 자녀를 둔 서울 시민이며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서울시 체육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가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480명을 선정합니다. 스케이팅 교실은 다음 달 11일과 12일, 18일과 25일 등 4회에 걸쳐 목동 아이스링크장에서 운영됩니다.